안녕하세요. 여행가는 동물가족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다녔던 서울 근교 여행지 중에서 겨울에 가기 좋은 카페 7곳을 정리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기준을 두었는데요. 겨울 특유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지, 근처나 내부에서 실내 활동을 쉽게 할 수 있는지, 커피 혹은 차 맛이 괜찮은 편인지 정도를 체크했습니다. 안내 순서에는 아무 의미는 없고요. 겨울에 가기 좋은 카페를 찾고 계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서울 익선동 한옥거리의 유명한 카페 청수당 베이커리입니다. 이곳은 5호선 종로 3가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데요. 약 300평의 정원과 6채 한옥을 합쳐 만든 카페입니다. 주차가 지원되지 않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입구에 대나무 숲과 은은한 등불, 그리고 징검다리를 건너는 과정은 이곳의 시그니처 뷰인데요. 약간 일본의 노천 온천이나 깊은 산속의 한옥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입구 오른쪽에는 마치 깊은 계곡을 옮긴 듯한 수조가 빌트인된 묵직한 긴 테이블이 있는데요. 짙은 나무색과 낮은 조명, 좌우로 병풍처럼 드리워진 대나무가 한데 어울려 매우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오른쪽으로 공간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전체적인 인테리어 분위기는 이전 연출을 계속 유지하면서 2~3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기 편한 테이블들을 배치했습니다. 마치 깊은 숲속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공간의 끝에서 다음 한옥과 연결되는 통로가 나타납니다. 구조는 입구와 비슷하지만 좌우가 막혀 좀 더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요. 좁은 나무 통로는 또 다른 한옥과 연결되는데 끝에 있는 한옥은 겨울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엔 입구 기준 왼쪽 끝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다다미로 보이는 좌식 테이블로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여름엔 바깥에 있는 연못 주변에도 좌석을 놓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깥으로 별자처럼 보이는 한옥이 연결됩니다. 이곳은 테이블이 2개밖에 없는 작은 공간인데요. 공간이 아늑해서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을 독점한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입구 쪽으로 보이는 대나무 숲이 꽤나 근사합니다. 참새들까지 노는 걸 보니 진짜 깊은 숲을 작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잠깐 등장한 고양이가 호랑이처럼 보입니다. 한 번쯤 와볼 만한 근사한 경치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인 스톤드립 커피와 말차 몽블랑을 주문했습니다. 커피는 그라인더 대신 맷돌로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 방식으로 추출한다고 합니다. 말차 몽블랑이 맛있게 좋은데요. 커피 조합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겨울엔 한적한 한강과 봄엔 아름다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스타벅스 여의도 한강공원점입니다. 이곳은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주차가 지원되지 않아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곳은 요즘 여의도 한강공원 때문에 유명해진 건물이기도 한데요. 스타벅스 여의도 한강공원점은 이 건물 3층에 있습니다. 이곳에선 마치 크루즈를 탄 것 같은 한강 파노라마 뷰를 통유리창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커피와 함께 한적하게 한강 전망을 즐길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이곳은 방문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망이 좋은 만큼 빨리 좌석이 차는 건 감안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창가 좌석보다 이 좌석을 추천드립니다. 햇빛을 조금 피할 수 있고 한강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서인데요. 겨울엔 따뜻한 라떼나 달달한 커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지면 가까이서 보지 못하는 특별한 한강 조망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생긴 노하우라면 노하우인데요. 인생도 여행도 조금 떨어져서 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는 재미도 있는데요. 뒷모습에서도 잔잔한 행복이 느껴집니다. 특별한 날씨에 보통 사람들이 주는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들어왔던 입구가 아닌 또 다른 입구인데요. 이쪽에선 여의도 방향을 볼 수 있는 통유리창을 배경으로 스타벅스에서 판매하는 각종 굿즈와 주문하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좌석들은 아무래도 한강 쪽으로 더 많은 편인데요. 봄철엔 벚꽃이 피는 한강공원을 볼 수 있는 반대쪽 좌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일반 매장과 달리 별다방 라거와 칵테일 스타일의 전용 주류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좋지만 봄철에 한강 바캉스 기분을 내기 좋을 것 같네요. 다시 한강뷰 좌석으로 돌아갑니다. 이 경치는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곳이 가장 서울스러운 경치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성북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전통 한옥의 문을 연 전통 찻집 1호인 수연삼방입니다. 이곳은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연삼방이란 글을 쓰는 벼루가 오래도록 머무는 산속의 집이란 뜻으로 1999년부터 이태준 선생의 친인척이 찻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방문했던 시기가 12월 초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빨간 단풍이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꽤나 멋진 사철나무를 넘어 고즈넉한 근대 한옥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곳은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기역자나 미음자가 아닌 필로티처럼 생긴 누마루를 가진 약간 멋쟁이 스타일의 한옥인데요. 이곳의 주인이었던 이태준 선생이 강원도 철원에 있던 봉가를 뜯어 이곳에 가져와 수연삼방을 지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이나 선선한 가을엔 이렇게 정원이 보이는 툇마루 좌석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누마루가 보이는 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가 정말 근사한데요. 저도 방문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만 이 좌석은 3명 이상 최대 5명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좌석의 특성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룻바닥이라 발이 시려울 수 있다는 건 미리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경치는 어떤 계절에도 황홀한 경험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제 역할을 하는 느낌이고요. 물론 누각이 아니어도 방 안 곳곳에서 한국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집니다. 작은 소품 하나 고르는데도 많은 신경을 쓰셨을 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는 그렇게 넓지 않고 아담하며 좌석이 그리 많지 않은 편인데요. 입구와 연결된 좌석에선 넓은 창으로 바깥 정원을 오롯이 즐길 수 있습니다. 건너편엔 제가 있는 방과 비슷한 사이즈의 방이 하나 더 있고요. 이곳에서 보여지는 고즈넉한 정원 뷰가 정말 기막힌데요. 겨울에 눈이 온다면 멋진 설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추 쌍화차와 가을향 구기자 국화차를 주문했는데요. 일단 가격은 그렇게 쉽지 않은 편입니다. 동네와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추 쌍화차는 그리 무겁지 않고 대추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여러가지 견과류의 고소함이 느껴져서 좋았고요. 가을향 구기자 국화차도 생각보다 향이 아주 좋아서 만족스럽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모둠떡이 아주 맛있었는데요. 모둠떡은 별도 구매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곳은 독일의 200년 전통 명품차를 전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로네펠트 티하우스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이곳은 선정릉 입구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역시 주차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매장은 넓고 층고가 높아서 쾌적한 편이며 독일 특유의 시원시원한 인테리어 감성이 있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풍부한 티 라인업이 있지만 그만큼 커피와 시그니처 라떼가 유명하기도 합니다. 디저트류도 종류가 다양하고 퀄리티도 좋은 편인데요. 무엇보다 이곳은 창밖으로 보이는 선정릉 뷰가 일품입니다. 겨울에도 날씨가 좋을 땐 선정릉을 산책하거나 눈이 온다면 멋진 설경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전문 티하우스라 다양한 티를 판매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그레이 같은 클래식 차 종류부터 론네펠트 특유의 과일차나 허브차 블렌딩까지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론네펠트가 세계 3대 홍차 브랜드 중 하나이고 5성급 호텔에 납품되는 상품들이라 티백 25개들이 한 상자가 약 2-3만원대로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곳에 가신다면 가급적 커피보단 시그니처 밀크티를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향이 진하고 부드러워 아마 대부분 만족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디저트류도 괜찮은 편이니 좋은 분과 함께 가셔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세련된 인테리어와 수준 높은 커피 맛으로 사랑받고 있는 펄시커피 과천점입니다. 대중교통으로 오시려면 4호선 인덕원역에서 버스를 타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에서 내려서 걸어오셔야 하는데요. 이곳은 1시간 무료 주차가 지원된다고 하니 차를 가져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물 1층으로 들어가시면 식물원 느낌의 세련된 목조 구조물이 나오는데요. 깔끔한 원목으로 된 계단으로 오르면 사면이 개방된 넓은 카페가 나타납니다. 편안한 좌석을 선호하는 분들께는 다소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원한 개방감이 좋았고요. 편안한 벤치나 도서관이 연상되어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좌석도 2군데 준비되어 있는데요. 약간 스터디 카페 같은 느낌도 드는 곳입니다. 스탠드 공간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독서실이나 회의실처럼 보이는 룸이 있습니다. 이곳은 책과 커피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알파룸은 펄시커피의 모태인 알파 플랜에서 만드는 공간인데요. 서초동 본점에도 비슷한 성격의 알파룸이 있습니다. 약간 비밀스러운 느낌의 복도를 따라 알파룸으로 들어서면 미니멀하게 꾸며진 깔끔한 회의실 같은 공간이 나타납니다. 소품은 감각적인 조명이 전부인데요. 가볍게 읽기 좋은 책과 넓은 책장만으로 공간이 딱히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콘센트가 있는 걸로 봐서 노트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운터는 반대쪽에 있는데요. 이쪽엔 2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들과 역시나 녹색 가득한 화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카운터 구조가 평범한 듯 약간 특이했는데요. 카운터 맞은편에 바처럼 손님 좌석이 있습니다. 디저트류는 종류가 아주 많진 않지만 퀄리티는 아주 높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본 정보지만 자체 레시피로 직접 생산하는 게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가격대는 약간 있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과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운터 기준 왼쪽 뒤편에도 오른쪽과 같은 좌석들이 있습니다. 같은 2인용 좌석이지만 필요에 따라 3-4인이 모여 앉을 수도 있고 공간도 왼쪽보다 넓어 보입니다. 카운터 뒤쪽 작은 공간인데요.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연출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의 시그니처인 펄시 브라운과 소금빵을 주문했는데 둘 다 좋았지만 특히 커피가 좋았습니다. 첫맛은 크림의 달콤함과 부드러움으로 시작해서 에스프레소의 쌉쌀함과 고소한 우유 맛이 뒤를 잡아줍니다. 이곳이 겨울에 좋은 이유 중 하나는 1층에 확장된 알파룸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1층 오른쪽에 있는 알파룸으로 가시면 펄시커피 내부에 있는 것보다 훨씬 세련된 공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독서뿐 아니라 노트북이나 음악 감상, 전시회까지 즐길 수 있는 복합 공간이었는데요. 이렇게 무료로 LP 음악을 들어볼 수 있는 공간뿐 아니라 독서나 업무를 보기 좋은 공간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째로 소개할 곳은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 내에 위치한 기차를 테마로한 이색적인 카페인 기차가 있는 풍경입니다. 이곳은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고요. 근처 화랑대 철도공원 주차장에서 유료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일단 이곳은 입구부터 다른 카페와는 좀 다른데요. 앞에 전시된 기차들은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와 똑같이 만들어진 초정밀 기차들이고요. 위에 전시된 멋진 기차는 사람들이 시킨 음료를 배달해주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합니다. 카페 내부는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학이라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손님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곳은 노원구청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공공카페라 음료나 디저트류 가격이 꽤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노원구민은 10%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 내부는 꽤 넓고 좌석도 많은 편인데요. 이곳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우주선 발사 모델이 보입니다. 20분 간격으로 우주선이 실제 발사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건 조금 뒤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마을로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료를 주문할 때 자리 이름을 먼저 알려드려야 합니다. 음료가 준비되면 아까 입구에서 봤던 멋진 빨간 기차가 음료를 싣고 자리까지 배달해 줍니다. 기차가 소리까지 제대로 내면서 달려오기 때문에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데요. 저도 이런데 아이들에겐 얼마나 신기할까요? 음료를 배달하는 머그컵이 제법 단단해서 배달 사고 걱정은 없었고요. 배달을 마친 기차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모습도 정말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커피 맛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철도를 좋아하는 분들이나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한 번쯤 와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기차가 움직일 때마다 아이들의 관심이 폭발적입니다. 제가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곳에 2층도 있어서 조용한 시간을 원하시면 2층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20분 단위로 발사되는 이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이 발사될 때 실제로 아래 연기도 나와서 꽤나 리얼한데요. 경치 좋고 조용한 카페도 좋지만 이렇게 이색적인 카페도 경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처에 노원 기차마을이라는 철도 미니어처 전시관도 있어서 이곳과 함께 구경하시면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7번째 소개할 곳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카페인 스타벅스 광교 SK뷰 레이크점입니다. 이곳은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1시간 무료 주차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워낙 인기 있는 곳이라 주차가 쉽지 않은 걸로 들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41층에서 내리시면 바로 입구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일단 첫인상은 내부가 꽤 넓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입구 기준 오른쪽인데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좌석들이 왼쪽 공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좌석이나 인테리어는 그리 특별하지 않고 평범한 수준이었는데요.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바깥 경치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른쪽 끝에 바깥을 직접 볼 수 있는 야외 테라스가 있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야외 테라스로 직접 나갈 수 있었는데요. 테라스 끝에서 광교 호수공원을 포함한 광교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은 특히 일몰 시간의 노을과 화려한 도시 야경이 멋지다고 합니다. 입구 정면으론 카운터와 주방이 있고요. 왼쪽으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도가 있습니다. 복도가 생각보다 긴데요. 복도 끝에는 오른쪽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이곳은 여러 명이 함께 앉을 수 있는 큰 좌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 끝에도 오른쪽과 같은 야외 테라스가 있고요.
이렇게 창가에서 바깥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좌석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건물 구조물 때문에 시야가 살짝 가려지는데요. 이것도 나름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운터 뒤편으로 가려져 있던 창가 자리들이 보였는데요. 역시 가장 뷰가 좋은 곳이라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햇빛 때문에 조금 떨어진 좌석이 가장 인기 좌석이 되었네요. 저도 창가에 자리를 잡고 라떼 한 잔을 주문했는데요. 바깥으로 이렇게 높은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근처에 오신다면 시간 내어 한번 방문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